자, 이번 시간은 3-4 호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는요, 딱 174페이지만 딱 나가고 끝낼 거예요. 엄청 쉽게 설명하고 조금만 나갈 테니까 꼭 필기해 주시기 바랄게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교과서 174 펴주시고요. 우리 항상 했던 것처럼 이 호흡이 뭔지 한자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꼭 써주세요. 자, 일단 호흡은요. 한자가 요렇게, 호는요. 요렇게 써지고요. 그 다음에 흡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해서 요렇게 써집니다. 이 호는요. 내쉴 호자입니다. 그리고요. 흡은요. 마실 흡자입니다. 따라서 내쉬고 마시는 겁니다. 무엇을 내쉬고 마실까요? 그렇죠. 공기, 즉 기체를 내쉬고 마시는 과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써주세요. 다시 한번 쓸까요? 공기는 공기와 기체와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실은 이야기를 다 들어보긴 했을 겁니다. 호흡은.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호흡이랑 관련된 호흡계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 동그라미 같이 칠게요. 호흡 기관의 구조와 기능을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실 두 번째 것까지는 안 나가고요. 요거 첫 번째 거에 대해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시면 요거 숨빗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해녀분들이 이렇게 땅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 요 현상을 바로 숨빗소리라고 우리말로 얘기를 한대요. 요거를 내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막 숨 쉴 때 소리를 내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이 산소, 우리한테 필요한 산소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요렇게 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런 소리를 내는지 호흡이랑 관련된 영상 한번 보고 우리 친숙하게 한 다음에 내용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이제 사람이 이렇게 코로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렇게 코가 있죠. 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 이 코가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목구멍 같은 곳을 거쳐서 이렇게 큰 두 개의 기관으로 쇽 들어가게 됩니다. 혹시 요 기관이 뭔지 알까요? 이렇게 양쪽에 날개처럼 생긴 거요. 그쵸? 폐입니다. 폐. 폐가 총 우리 몸에는 두 개가 있는데요. 양쪽에 두 개 있어요. 두 가지 구조가 있는데 이 구조 속으로 이제 기체가 들어가게 되면 그렇죠. 이렇게 포도 모양처럼 생긴 폐 속에 있는 기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포도 모양처럼 생긴 기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좀 이따가 볼 폐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여주자면 여기에 보시면요.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나로 들어오다가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는 부분이 숑 생깁니다. 여기가 바로 여러분 우리가 왜 감기 걸리면 나 감기 너무 잘 걸려. 나 기관지가 안 좋아. 라고 하는 기관지가 바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구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요 폐 속에 공기 호흡에 관련된 우리 몸속에 있는 기관이 어떤 것인지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교과서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한번 동영상 보고 왔죠, 여러분? 자, 이제 우리 호흡이 어떤 것들인지 직접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자, 이제 글과 그림을 같이 한번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우리는요, 여러분, 공기 중에 산소를 몸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밑줄 쫙 그어주세요. 옛날에 식물계 할 때도 한번 봤을 거예요. 그쵸? 산소를 몸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몸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숨을 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첫 번째 줄이요, 바로 여러분, 호흡의 정의예요. 그래서 그림에 한번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과정이 거쳐지긴 하겠지만 산소를 마시고요.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과정이 바로 호흡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마실 때 산소만 마시는 건 아니에요. 공기를 마시는데 그 중에서 산소를 우리 몸속에 저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기를 내쉬는데 그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질문을 했을 때 내쉬는 숨에는 이산화탄소만 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하나 써줄게요. 다른 공기도 있어요. 다른 기체들도 존재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코로 들이마시는 이 공기 안에도요. 산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몸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산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로 골라서 마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숨쉬기는요, 여러분, 여러 가지 기관들이 관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기관이 무엇이냐 하면 코, 기관지, 폐가 이렇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들이 무엇인지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예요. 코는 다 알죠. 우리가 거울만 봐도 보이는 요 코도 숨을 들이마시는 역할을 하는데요. 요 코로 이제 공기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목을 지나서 이렇게 길쭉한 원기둥 같이 생긴 게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기관에서 양쪽 폐로 공기를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다 갈라지는 이렇게 가지처럼 생긴 요 가지들 보이죠? 요게 바로 여러분 기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여러분 나 기관지가 안 좋아. 나 가래 꼈어. 이렇게 하는 것들이요. 여러분 이 기관지 근처에 가래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이 기관지는요. 여러분 폐 속에 들어있는 구조인데 우리가 양쪽에 약 2개씩까지는 요 기관을 바로 가장 호흡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폐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오른쪽 왼쪽 이렇게 두 개가 폐로 2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폐는 2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폐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아까 여러분 동영상에서 봤죠? 포도알처럼 생긴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폐포라는 여러 가지 폐에 있는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엄청 많이 쪼개져 있어요. 폐가 이렇게 하나만 그리자면 폐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박혀 있듯이 폐포가 이 폐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뜻을 같이 한번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숨은 들이마시면 코로 들어온 후에 기관을 따라 이동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관에 동그라미 쫙 그어주고요. 밑줄 한번 그어줄게요. 기관은요, 여러분 왼쪽과 오른쪽에 두 기관지로 갈라진 후 폐와 연결됩니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기둥처럼 생긴 게 바로 기관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지입니다. 기관지는요, 여러분 나뭇가지처럼 여러 갈래로 갈라지면서 끝부분이 밑줄 쫙 그어주세요. 끝부분이 포도알 모양으로 부풀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뭘까요? 그렇죠. 폐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폐포 중요해요. 그 다음에 들이마신 공기는 코를 지나서 기관과 기관지를 거쳐 폐포까지 이동한다. 사실 요 마지막 줄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관지, 폐포에 대한 뜻을 본 거예요. 여기에 별표 쳐주시고요. 실제로 호흡은요. 코로 들이마셔서 기관과 기관지를 거쳐서 폐포까지 이동하는 과정이 바로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우리 폐포에서는 어떤 과정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러분. 그쵸? 요게 폐포예요. 폐포에 있는 산소가요, 여러분. 모세혈관에 산소를 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순환에서 배웠죠. 그쵸? 폐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이 일어나는 거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이 폐포에서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산소가요, 여러분 모세혈관으로 산소를 공급하고요. 그리고 모세혈관에서 들어있던 이산화탄소, 즉 이산화탄소는요, 여러분 폐포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폐포에서 산소를 우리 몸에 공급을 해주고 몸의 생명활동의 결과 생성된 이산화탄소를 가져와서 다시 코로 내보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폐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폐동맥은요, 여러분 들어가는 아이고요. 그 다음에 폐정맥은 폐에서 나오는 애예요. 누가 더 산소가 많을까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쵸? 폐포에서 산소를 준 이 폐정맥이요. 써주세요. 산소가 많고요. 그리고 폐동맥이 이산화탄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알 수가 있겠네요. 요 정도까지만 정리를 합시다. 자, 그러면 아니 대체 이렇게 폐는 한 덩어리로 이렇게 간단하게 있으면 되지 굳이 왜 이렇게 조각조각 나눠져 있는 거야? 포도알처럼 나눠져 있는 거야? 이 부분만 정리를 하고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설명을 하려면요, 표면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아야 합니다. 자, 볼게요. 일단 먼저 여러분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그려줄게요. 이렇게 정육면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육면체가 있는데요. 이 정육면체는요, 여러분 가로 2, 세로 2, 높이가 2인 정육면체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친구를요,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이렇게 자르듯이 한번 잘라볼게요. 그럼 총 몇 개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이렇게 가로, 세로 1인 여러분 정육면체가 총 8개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를 자른 것 뿐이에요. 자, 보시면요, 여러분 이 표면적이라고 하는 건요, 겉에 있는 면적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단은 초록 색깔 부분 지워주고요. 깔끔하게 만든 다음에 표면적을 한번 구해볼게요. 먼저 1번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요거를 2번으로 할게요. 자, 첫 번째 가로 2, 세로 2, 그 다음에 높이 2인 이 아이의 면적은요, 여러분 육면체니까 이 사각형, 정사각형의 면적이 얼마죠? 그죠? 2 곱하기 2니까 4입니다. 그쵸? 그래서 면적이 4 곱하기 6면체니까 6입니다. 따라서 총 외부와 닿아 있는 면적은 24입니다. 그쵸? 그 다음 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2번에서 이 가로 세로 1인 요 정육면체의 표면적, 겉에 있는 면적은 그쵸? 이 네모가 1이니까 1 곱하기 6이고 그쵸? 따라서 이 하나의 정육면체는 면적이 6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걸 쪼개면 총 8개 있으니까 6, 8에 48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잠깐 종이 쳤네요. 잠깐 멈추고 할게요. 자, 종이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거를 잘라서 만든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은요, 여러분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이처럼요, 여러분 보세요. 폐처럼 한 덩어리인 것보다 작게
얇게 쪼개져서 만들어진, 즉 폐포가 여러 가지 있을수록요, 닿는 면적이 이렇게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번 보여볼게요. 여기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꼭 적어주세요. 폐가 수많은 폐포로 쪼개지는 것은, 이렇게 써주시고요. 요거의 이로운 점은요, 여러분. 폐포가 주변에 모세혈관, 모세혈관과 닿는 면적이 넓어져서 기체 교환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요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 표면적 이 부분은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고등학교 가서도 아마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을요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돌려보는 것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 폐에는요, 여러분 폐포가 약 3억 개 정도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보다요, 여러분 3억 개 정도 쪼개지는 게 우리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서로 교환을 하는 기체 교환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몸속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폐가 하나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폐포가 여러 가지로 쪼개지면서 우리가 호흡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많이는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표면적 부분이 나왔습니다. 꼭 이해하고 다음 시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